자,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이 비트코인이 오늘 밤에 방향성이 위로 향할지 아래로 향할지 이게 딱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양봉이 보이시죠? 음봉을 이겨내면서 양봉이 딱 이렇게 출현이 됐어야 됐는데 그냥 되돌림 반등으로만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금 거래량을 줄이긴 했지만 결국에 이 양봉에 이 시가부근 이탈을 보여주는 음봉이 나와주고 나서 바로 회복을 못 보여준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자, 하지만 이게 패닉셀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직전 영상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게 64.7K를 무조건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흘러갈 때는 눌림봉이 맞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이렇게 흘러갈 때 63K를 이탈하는 음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런 하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관점을 폐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딱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래서부터 이어지던 상승 추세도 못 넘어섰고 그 다음에 63K 이거를 이탈하니까 어떻게 보면 추세가 이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굳이 매매를 하지 않고 이 자리를 기다리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저께 10시 58분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익절가하고 손절가 이렇게 관점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이 구간입니다. 추세선도 이탈하고 63K도 이탈하고 제 전략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오늘도 이런 타점들 집중하신다면 알아두실 수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독단적으로 움직이진 않죠. 같은 위험 자산인 주식군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나스닥이 28,600포인트는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나스닥이 반전을 보여주든 비트코인이 반전을 보여주든 할 수가 있는데 어저께 새벽에 이렇게 이탈되기 시작하면서 한 차례 급락을 보여줬죠. 자, 일단 조금만 있으면 CPI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영상을 좀 늦게 찍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 자, 일단 제 전체적인 뷰는 이게 선반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CPI가 전년 대비 4.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 예상대로 나온다면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되는 셈입니다. 자,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상 사라질 수가 있죠. 특히 성장주와 AI 관련주들은 미래의 기대 수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할인율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당장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죠. 지금 예상치로는 12월 또는 11월 이렇게 올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유가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만큼 연준 역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이번 CPI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상품과 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모두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 밤 CPI 결과가 조금만 있으면 발표가 되겠지만 결국 단기적인 시장 방향성, 장기적인 시장 방향성까지 모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장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오라클의 실적입니다. 오라클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라 현재 AI 인프라 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3월에서 5월달 매출이 약 191억 달러, 클라우드 매출은 약 100억 달러, 이렇게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IPO, 이게 자녀 수행 의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미 계약은 체결이 됐지만 아직 매출로 인식되지 않은 수주 잔고를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클라우드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결국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수요와도 연결이 되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라클의 이 IPO가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만 한 가지 변수도 존재하죠. 이 오라클의 수주 잔고 이게 대부분 오픈 AI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특정 국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부각이 되게 된다면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그 의문도 다시 제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라클이
향후 자본 지출 계획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입니다. 자본 지출이 확대가 된다면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AI 서버 증설, 그리고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된다면 최근 강세를 보여줬던 AI 반도체 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하면 오늘 시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일단 CPI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아두시고 많이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이게 높게 나오면 이게 정말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상치에 딱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상치하고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반영이 됐다는 그런 불안감 이게 다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결과치를 봐야 되겠죠. 두 번째, 오라클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냐 이거겠죠. 결국 오늘 밤 발표될 이 물가지수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은 단순히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AI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물론 AI 랠리가 이어지면 또다시 비트코인은 또 횡보를 보여주거나 돈들이 빠져나가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스닥의 흐름이 어떻든지 간에 내려올 때에도 올라갈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미국 증시의 흐름을 커플링되는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스닥의 흐름이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면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계속해서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구간까지 정말 내려온다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우리가 여기서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CPI 발표나 오라클의 실적에 따라가지고 급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손만 빨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만 대응하자는 이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은 현물을 기다리자. 대신 선물로 또는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가지고 현물을 늘려갈 생각을 좀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타점들을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어저께 64.2K 도전은 무슨 어저께 딱 말씀을 드릴 때가 해당 구간이었거든요. 자, 해당 구간에서 제가 64.2K, 64.7K 이거 돌파하면 그때는 롱타점 잡아보자 안 왔죠. 제 관점 폐기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이듯이 제 관점 폐기하고 아래로 먹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익절가하고 손절가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저도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 결국에 흐름을 보면서 다 던질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세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현물을 투자하실 거라면 밑에서 기다리세요. 다만 내려가는 파동이나 올라가는 파동이나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면 이 수익을 챙겨 놓고 현물을 담을 1BTC를 매수할 생각으로 보고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다리다가 우리가 수익 내면은 더 매수를 해가지고 현물을 담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단기적인 수익 위주로 일단 챙겨놓고 변동성 장세를 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 자, 1월달에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에서 잠시 버텼던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구간이 이 구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락이 보여졌죠. 이 급락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저는 이 급락이 이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양봉이 하나 나왔다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만약에 정말 CPI 결과가 됐든 비트코인의 악재가 됐든 다시 한번 투매가 나온다면 이 자리처럼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물론 비트코인이 데이터적이나 캔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심리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내려올 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잠깐 버티는 구간들 잠깐 버티면서 반등 나오겠지 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구간들이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서 이걸 이탈되는 순간 그리고 이탈되는 순간 이런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CPI 발표가 정말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선반영이 됐다면 근데 정말 실제로 예상치보다 정말 높게 나온다면 이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물 타점은 계속해서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물 타점이 여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자, 여기서 하루 만에 14%의 급락세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자, 급락이 나왔는데
자, 10배를 버리지만 하더라도 다 청산당했죠.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 터질 때에는 오히려 선물 매매는 맞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급락이 연출됐을 때에는 현물을 이런 구간들 이렇게 음봉이 터질 때 우리가 이 고점, 이 저점을 예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꼬리가 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구간이 오게 된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걸 피보나치 지금 1월 달의 고점에서 자, 다시 한번 그어보면 1월 달의 고점에서 이렇게 이어지던 이 피보나치 값이 있는데 지금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 피보나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저점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주면서 피보나치를 다시 그려야겠죠. 자, 게다가 1월 달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5월 달에 반등을 보여줄 때 이 618 구간까지는 올라오면서 버텼다면 이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점까지 이탈됐고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저점을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들어가려면 적어도 64K를 딱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60K를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하나씩 딱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또다시 시즌 종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64K 이 구간 보이시죠? 64K와 60K 이 언저리에서 머물 때에는 현물은 기다리되 우리가 선물 매매로 강점이 있죠. 위로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타점을 잡아가지고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비트코인은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밑에 이 매수 오더블럭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은 보이더라도 CPI나 오라클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나스닥의 흐름이 위로 향하든 아래로 향하든 이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게 새벽에 발생하겠죠. 자, 오늘 밤부터 계속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흔들릴 겁니다. 요즘엔 변동성이 터져도 고작 1%,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급락이 나와도 4에서 5%, 반등이 보여줘도 4에서 5%이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실 수가 있다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만 매매를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잡는 게 어렵다.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남들은 수익 보고 있다는데 나 혼자 손실 보고 있다. 또는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